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돌아가신 강용호 박사가 생전에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을 때 말한 내용입니다. 수필로 써놓은 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남과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이와 비교하기보다는 절대 평가를 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이 절대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났으며 장애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힘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의 말을 듣고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실명한 몸으로 박사가 된 그는 수십 권의 저서를 썼으며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통 상식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어려운 일을 해냈다. 바로 그 힘은 긍정적인 사고를 바대 삼아 절대평가로 삶을 개척해온 데서 나왔을 것이다. 그는 14살 즈음 외상으로 시력을 잃은 뒤로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18살에야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는 천의 고아였다. 티끝 하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데다가 의지할 만한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처지에서 어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이어서 가능했다고. 세상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생각, 가난이나 실명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때 만약 실명이란 열등감에서 정상인과 비교한 상대평가에 묻혀 있었다면 극히 일부 맹인들처럼 안마사로 일생을 마감해야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신 절대평가의 기준이 기본 능력을 믿고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노력한 결과이기 쉽다. 이런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본인뿐 아니라 큰아들이 미국 최고의 안과의사가 되었다. 또한 작은아들은 오바마 정부의 입국관계 특별보장으로 발탁되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한 것이다. 절대평가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교수는 미소 우주 경쟁을 이렇게 보았다. 만약 한 발 앞선 소련의 우주 기술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쳤다면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미국은 뒤떨어진 우주 경쟁을 절대평가로 받아들여 즉시 달 착륙 계획을 세워 앞서 달린 덕분에 승리했다. 바로 이 말이 비교평가와 절대평가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생에는 장애나 비바람처럼 어두운 길도 만나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언가가 길 끝에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 길 끝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시방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좋은 인연이 있는데 상대 평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잠깐 보는 비바람과 어두운 터널을 견디지 못한 채 실망하여 돌아서 버린다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 내 나이가 비슷한 거장 임권택 감독이 영화판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출연자 뒷바라지나 하는 밑바닥이었단다. 만약 그때 자기 처지를 인기 배우와 비교 평가했다면 비관하고 좌절해서 지금의 거장 반열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가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더구나 부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취직조차 어려웠다. 당시 영화판에서 맡은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온 힘을 쏟았다는 그의 수레가 비슷한 경험을 지닌 나에게 가슴 깊이 다가와 보수도 없이 세 끼 밥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면서 견뎠을 임 감독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는 재학 중 친구와 같이 영화판에 뛰어든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색들을 만들어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이므로 종이를 붙여 먹물로 배경을 그리는 거창하게 말하면 영화 미술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그려놓은 배경이 바람만 불어도 찢어지고 흔들려 애를 먹었으며 배우와 스태프들이 멸치 국물에 막국수를 말아 점심을 해결했다. 담배 한 개비마저 서로 나누어 피던 그 시절의 영화판을 부정적으로 본 나는 다음 영화에 꼭 참여해달라는 청을 물리치고 그만두었다. 비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화 미술을 포기한 것이며 만약 영화 일을 더 했더라면 임권택 감독만은 못해도 영화판에 꽤 이름이 났을 거라는 후회를 하는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시작과 방향 그리고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다. 부정적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만이 인생이라면 살아갈 가치가 있겠는가? 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사랑도 희망도 삶의 목표도 따르며 오늘을 새롭게 만든다. 고인이 되었지만 강영호 박사는 30년 장기 계획의 꿈을 세워놓고 이루었으며 이제 마지막 꿈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했으며 고위를 훨씬 넘긴 임권택 감독은 대학을 만들어 영화인을 키우려는 꿈을 실천해 간다고 했다. 이회서 작가님이 하학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명심하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나
다시 힘이 되는 이 말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서 하는 절대평가임을 되새깁니다. 이런 말도 있다. 어디론지 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부터 알아야 한다. 자신의 소신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작과 끝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 역시 나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소신을 긍정적인 사고와 절대평가로 삶의 방향을 정해서 다시 시작해본다는 각오로 살고자 한다.